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김효선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차 우수사회 발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1차에 참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하고 이렇게 MOU 관계에 있고요.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관리가 어려운 환자안전 전담자가 없는 그런 병원들에게 혹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2년째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보수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환자 안전 자문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수사례 발표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이 사례를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면서 여러 기관들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 기자들도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차 때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 6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7개를 발표하셨고요. 2차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표하실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토의 그리고 질문, 코멘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안전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밀프로 요양병원 QPS 전담자 이하나입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신 지역환자안전센터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고 너무 기뻤었는데요. 이번에는 우수상까지 받게 되니 더더욱 열심히 QPS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병원 QPS 활동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낙상 발생률, 욕창 발생률, 신체 보호대 사용 재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PS 전담자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많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사항은 낙상, 욕창, 신체 보호대 개선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 낙상 발생률 개선 사항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의 낙상 사고율은 20년 0.17%, 21년 0.12%로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보행 불안전 및 치매, 고령으로 인한 입원 환자들로 낙상 위험률이 여전합니다. 본원도 끊임없이 낙상으로 인한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낙상 방지를 위해 낙상 예방 활동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낙상 목표 수치는 0.1%이며 현재까지 낙상 사고율은 0.05%로 올해 목표 수치보다 낮게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낙상의 원인을 알기 위해 매년 QPS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PC본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상 문제점 개선안 선택입니다. 먼저 전직원 낙상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례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두 번째 환자 및 보호자 낙상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세 번째 낙상 고위험 환자군 침상 높이 조절과 사이드레일 보완이 있습니다. 먼저 전직원 낙상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으로 환자 안전 행사를 통해 인식률이 높아지고 환자 안전 문화의 기초가 세워진다. 두 번째, 환자 안전 라운딩 점검표를 통해 낙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환자 이동 시 전동 이동카를 사용함으로써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회람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낙상 예방 활동 사행시 및 병동물 포스트 경력 대회로 직원들의 참여로 낙상 예방 교육 효과가 상승됩니다. 환자 안전 UCC 제작으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낙상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환자 및 보호자 낙상 예방 교육 부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병 특성상 환자들이 인지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다음 낙상 공유 환자군 침상 높이 조절입니다. 저상 침대로 침상 높이를 낮춤으로 바닥과의 거리를 좁혀 낙상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 개선 활동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침대를 정상 침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목욕과 환자 이동 시 전동카를 이용함으로써 낙상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수시로 환자 안전 라운딩 점검을 하며 입원 환자와 낙상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수시로 UCC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체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병동별로 직원 낙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도 낙상 교육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의 날 행사로 직원들이 낙상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상하였으며 낙상 예방 문구들을 병동별로 벽에 부착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 멀리서도 낙상 고위험 환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환희에 형광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주의 경보나 직원들 교육을 위해 집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센터와 지역 환자안전센터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낙상 예방 항의 자료는 직원들 교육하기에 좋았으며 본원 공유 폴더에 넣어 모든 직원들이 수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욕창 발생률 제로를 위해 본원이 노력하고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입원하는 노인이나 와상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욕창입니다. 욕창은 단순한 피부 괴사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본원의 욕창 발생률이 20년 0.07%에서 21년 0.04%로 욕창 무균적 치료, 영양관리 간호, 체위 변경,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에어매트 사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욕창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욕창도 낙상과 마찬가지로 매년 QPS 위원들과 욕창 발생 원인과 개선 사항에 대해 회의를 하고 PC분을 활용하여 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욕창 문제점 개선안 선택입니다. 먼저 부동 자세로 장기간 오래 누워 계신다. 두 번째, 욕창 치료 개선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양 부족으로 인한 욕창 치료가 늦어진다 였습니다. 다음 욕창 예방 활동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2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체위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코끼리 아저씨 노래가 나오면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 욕창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UCC 제작을 함으로써 환자 안전, 욕창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 기기를 이용하여 체위 변경이 쉬워지게 해드렸고요. 기저귀 습기 제거를 함으로 해드립니다. 디트인 바지를 입혀드리고 바지를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박 줄임과 기저귀 오픈은 온도 상승 예방 및 피부 보호와 욕창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욕창 치료 개선입니다. 메디폼, 테가덤, 바디필로, 발쿠션, 팔쿠션, 도넛백에 IR기기, 버큐을 이용하고 있고요. 안락한 체위 변경으로 원하는 체위가 유지될 것이며 버큐 등을 이용한 치료를 통하여 욕창 단계 변화와 보다 나은 치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양 부족으로 인한 욕창 치료가 늦어진다. 영양 공급이 부족한 환자에게 비타민을 피오로 공급하든지 그린비와 고농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 공급으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에게도 욕창에 대해 알리며 보전 상태에 대해서도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본원은 신부 욕창 발생 0건입니다. 본원 직원들과 UCC 촬영을 하여 환자와 보호자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경보가 뜨면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욕창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라든지 낙상 고위험 환자나 욕창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면 병원장님을 주축으로 간호부와 행정부가 함께 신규 환자 회의를 통해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보호대 사용 제로입니다. 저희 본원은 20년부터 현재까지 신체보호대 목표 수치는 0%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제로 증진 활동은요. 사용 제로를 위해 환자들이 손사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저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 라디오 틀어드리기, 인형장갑, 통풍이 잘 되는 장갑, 모빌 등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원 환자 안전 UCC 제작을 해서 한 사진들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
UCC는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분 정도 짧게나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제가 셋을 때 분위기가 겁나 싸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말도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보다 같은 또 그래도 내려도 두스켜 아무도 나이 같아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괜찮은 잠시 I'm sick and tired of everyday 내가 반갑던 아무 노래 나이 같아 아무래도 they so boring 아무래도 위프시가 시급한 그 사이가 스트레스가 배꼽 빠지만큼만 복속하 싶은 날이야 What am I thoughts 어디야 넌 올때 병내 기울여 가슴이 상황 아무래도 위프시가 시급한 그 사이가 스트레스가 배꼽 빠지만큼만 복속하 싶은 날이야 What am I thoughts 어디야 넌 올때 병내 기울여 잘 보셨나요? 조금 지루하실까봐 속도를 2배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제 저희 본원의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한자 안전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자 낙상 욕창 신체보호대 수시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병원 생활을 보호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문자나 사진 보내드리고 있고 분기별로 사회복지사나 자극치료사도 함께 문자나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만의 낙상 욕창 신체보호대에 관한 브로셔를 직접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아직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안전 함께하기 사용 설명서를 직원과 보호자들에게 배포하며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 노인전문 평택병원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김미경입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활동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배경입니다. 환자안전 문화란 환자의 위해를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보건의료의 복잡성과 전문가 집단의 분화성 등으로 인해 정착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평택병원의 환자안전 문화 관련한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병원은 2011년도에 개원했는데요. 안전사고 보고는 대부분 위해 사건 정도의 낙상사고였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인증이 있었을 때 이후로는 이마저도 보고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간호팀과 연합해서 QI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지표와 목표로는 환자안전 문화 인식 설문, 긍정응답률을 평균 10% 상승시키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설문의 결과는 긍정응답률이 평균 58.4%였으며 직원 안전인식 수준 및 사고보고가 61.6%로 가장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였고 병원 조직의 환자안전 문화는 60.3%, 그리고 부서의 환자안전 문화는 56.3%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QPS위원회에서 공유하고 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되기 어려운 직원 요인으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보고 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내용과 업무가 많이 바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스템적 요인으로는 환자안전 문화라는 단어가 부서장님들부터 우선 생소하고 보고체계가 정착이 잘 안 되어 있으며 팀원 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QI 활동 체계도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개선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개선이 용이하고 기대 효과가 높은 1번 부분에서는 안전사고 보고율을 높이는 활동들이 써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부서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개선 전략 부분에서는 부서별 노력과 보고 시스템 개선, 그리고 제일 개선의 용이성이 낮고 기대 효과도 낮은 부분으로는 신규 직원과 간병인 대상의 개선활동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행된 개선활동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의 기초가 되는 보고 건수를 높이고자 했었습니다. 우선 부서장님들 회의 시에 매번 근접오류 보고의 필요성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을 꾸준히 전달했고요. 환자안전사고 단계별 분류표를 코팅해서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근접오류 파파라치 활동 현황이라는 표를 만들어 직원 식당에 게시했는데요. 이 표는 근접오류를 보고해주시는 직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건수별로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활동들을 많은 직원들이 보실 수 있게 해서 재미도 좀 느끼고 또 보고를 많이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차례 인트라넷으로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고서 내용에 직접 레벨을 타이핑했던 것을 근접오류 보고서에는 레벨 0과 2를 클릭할 수 있는 창을 생성하였고, 안전사고 보고에는 위의 사건의 레벨 2와 3을 클릭할 수 있는 창을 생성하여 보고서 작성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접오류 보고 시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팀 포상을 20만원, 개인 포상은 10만원을 분기별로 포상하였습니다. 포상하시는 모습인데요. 병원장님께서 부서를 방문해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시기도 했고, 또 저희 개원기념일에 개인 포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상을 타지 못하신 직원분들께는 보고 건수당 원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쿠폰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그랜드 라운딩을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장님과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행정부장님, 시설팀장님, 간호팀장님과 함께 테마별로 소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라운딩을 진행하고 난 뒤에는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 또 개선된 내용을 취합을 다시 해서 운영회의 시 꾸준히 공유하였습니다. 환자 라운딩 시 환자 최접점에서 일하시는 간병사님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환자분들이 자주 쓰시는 물품들을 함께 점검하고 시설관리팀에 바로 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제팀과 함께 분기별로 약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항상 동반을 해서 병동, 약제팀, 그리고 수액창고까지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에서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라운딩 할 시에 개선할 점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개선활동 세 번째로는 콥스에서 주의경보를 발령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또 본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시 산소 주의경보 시에는 산소를 관리하는 직원분과 간호팀과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보았고요. 낙상 사례가 공유되었을 때는 저희 병원 사례도 공유하면서 또 보고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식 관련해서 경고 발령 시에는 저희 병원의 사례도 정리해서 같이 공유했고요. 음식 관련 질식 부분에서는 보호자분들의 협조도 필수적인데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게시를 하고 또 저희 두 개의 면회실에도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가져왔던 음식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또 직원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주제로 신규 입사자분들 대상으로 간결하게 대면 교육을 시행했고요. 이때 환자 안전 보고체계의 설명과 또 저희 사내 인트라넷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실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근접오류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공모전도 시행했습니다. 두 부서 이상이 관련된 근접오류에 관해서는 각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고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기도 하였고요.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내용을 운영회의 시 가감없이 공유함으로써 원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부서장님들께서 거부감 없이 서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분기별로 직원 식당과 병동 게시판에 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게시하고 안전사고 유형과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QI는 환자 안전과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렵다,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제가 찾아가는 QI 서비스라고 타이틀을 걸고 QI 활동팀의 팀장님이나 소수의 인원들과 회의를 중간중간 하면서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2021년도부터는 아예 실습 교실을 마련을 해서 주제 선정, PC본 그리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실습을 했습니다. 좀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이 실습 시간에 QI 활동의 이론적인 부분도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QI 활동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간호팀 선생님들이 모여서 실습하시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평택병원에서는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간호팀과 감염관리시연합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행시 짓기를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사행시를 일정 기간 게시를 하고요. 직원들에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분께서도 사행시 투표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득표를 얻은 사행시 작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행사 시에 우리 간호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행 보조기구를 점검하고 낙상주의 계신 분도 저와 함께 새로 부착하고요. 또 신체보호대도 점검해서 훼손과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종류별로 구별을 잘 해서 지금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 활동의 효과를 한번 보실까요? 환자안전문화인식 설문은 올해 2월경에 실시한 결과 평균이 9.7% 하락해서 10% 상승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비해 긍정 응답률이 높아진 항목을 보시면 사고보고의 충실성, 의사소통 개방성과 부서 내 정보 교환, 그리고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반응, 직원 배치 항목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보류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 표상을 시행하여 환자안전 보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콥스에서 발령한 주의경보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원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자체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부서별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자 QA 활동을 지속하고 또 신규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안전사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환자안전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연합으로 진행하여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QI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환자안전 설문은 최소 2년 간격으로 시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과 두 번째로는 이벤트성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활동보다는 본원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좀 더 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의 그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저희 평택병원의 긍정적인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활동 사례를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근로자 안전 우수 사례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롯데 글로벌로지스 오산마트센터 공채연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희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 공모전 내용을 기획을 했고요.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의 경우에는 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 그리고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및 목표를 통하여 교육의 일정 및 교육 내용을 수립하였고요. 내용으로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효과적인 가슴 압박법, 인공호흡법 및 119 초동처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 롯데 글로벌로지스의 교육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사례명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세이브 라이프라고 설정을 하였고요. 한 해에 급성 심정지 환자가 3만 명 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하루 100명 이상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는 3만여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1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심정지 사건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장 심정지 사건이 늘어나는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대처교육, 응급처치술 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처치를 잘 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심정지 사건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센터 내 올바른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표 분석 및 문제 분석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저희 롯데 오산마트 센터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인 작업자분이 심정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소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초기 처치가 가능했습니다. 현장 최초 발견자는 119에 즉시 신고를 하고 보건관리자인 저를 호출하여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진행을 하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119가 즉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온 것이 아니라 119가 교통량의 증가로 20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고 119 도착할 때는 이미 저와 다른 팀원들의 그런 호흡으로 ROSC가 된 상태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여서 의료진 측에 설명을 들었을 때 사업장에서 정확하고 빠른 CPR 응급 처치술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환자는 10일 이내로 퇴원하여 건강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추진 계획으로는 3월부터 저희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의 오산 마트센터, 저희 당사입니다. 당사의 교육을 시작으로 제가 소속된 유통 2팀, 마트, 슈퍼, 센터 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10월과 11월 기준으로 6월은 교육을 마친 상태고 하반기 11월은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계획으로는 이제 저희 센터별 업무 스케줄과 이제 일정을 관리를 해서 일정 관리를 통해 제가 출장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서식 파일을 보시면 교육용 마네킹, 교육용 제세동기, 그리고 교육용 제세동기 패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롯데 오산마트센터의 교육 사진입니다.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기 목표로는 응급처치술, CPR,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 응급처치술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다를 단기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장기 목표로는 임직원 및 센터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 고취를 함양하며 심폐소생술 교육과 같은 응급처치술 교육 외에도 다른 안전보건 교육 시 관심과 참여도를 증진시킨다라는 장기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을 하였는데요. 정확한 가슴 압박 방법 및 인공호흡법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PPT로 제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보자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구성을 하였으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배치하므로 단순히 실습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이론교육을 통해 행동과 원인, 원리를 설명하며 이해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1회차당 이론교육 30분, 실습교육 30분, 총 60분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교육이었고요. 최대 인원은 6명까지입니다. 실습시간 조절을 위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연습용 마네킹, 교육용 제세동기, 그리고 패드를 통해서 정확한 방법의 가슴 압박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가슴 압박법은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1초당 2번 속도로 가슴 정중앙을 손바닥 끝으로 집중 압박하여 팔을 구부리지 않고 체중을 실어 압박하며 실제로 저희 마네킹에는 메트로놈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분당 120회의 속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슴 압박을 했을 경우 마네킹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의 비율도 30대 2로 나눴는데요. 인공호흡 역시 코를 막고 기도를 열어주는, 고개를 들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정확한 인공호흡 방법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일반인 분들께서는, 비의료인 분들께서는 자동 제세동기를 본 적이 없으시고 만져본 적도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천천히 전원 버튼, 성인과 소화 버튼, 충격 버튼, 커넥터 연결 버튼 위치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였고 약 50페이지 정도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교육 내용을 제작을 하였고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원리와 그런 과정,
그리고 자세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심정지 현황 등과 같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사진을 일부 발췌한 사진이고요. 저희 롯데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소장님,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 현장 관리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근무자 위주로, 현장 관리자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22년 6월 각 센터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 중에 있으며 현재 6월 기준으로 8개 센터를 방문하였고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이제 하반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센터를 저희 유통 2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센터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 이렇게 실습과 이론 교육을 출장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10월 말에 저혈당 쇼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저혈당 쇼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또 전기안전보건 교육할 때 저혈당 쇼크 대처 방법을 실습과 이론을 통해 교육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발생한 저혈당 쇼크 환자 역시 119를 통해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아무런 손상 없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이 센터 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사업장에는 이런 너무나 저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연하지만 비의료인에게는 되게 낯설고 처음 해보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교육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각 센터별로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해서 드림으로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이 뒷페이지 이 일지만 한 장짜리 딱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만들었던 교육 자료들을 다시 배포하고 또 다시 센터 내에서 각자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 제작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육을 제가 한 200명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다. 마네킹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해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는 대부분 답변이 있었고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남편이 심장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라도 심정지가 왔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도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AED 기계, 자동 제세동기 기계가 생각보다 법적 의무 설치 기관이 많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공공기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AED가 이제 법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AED의 존재를 의료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AED가 어디 있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예 AED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저희 작업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에 자동 제세동기 AED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정문 앞에 있었다.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냥 AED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정문 앞에 있었고 아파트 1층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관심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저희가 아까 장기 목표 설정 중에 다른 안전보건 교육 시 관심과 참여도를 증진시킨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대 효과는 이제 하반기,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될 하임리 교육 및 다른 이제 안전보건 교육 때 참여도를 증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작업자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건관리자님, 간호사님, 다음 교육은 어떤 건가요? 다음 실습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저희 롯데 글로벌로지스 오산마트센터는 1일 방문자 수가 6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대형 센터로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혈당 쇼크, 그리고 간질 발작 등
저희 사업장이 올해 발생한 질병과 질환들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교육과 이론 실습을 통하여 저희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함양 및 사업장 안전활동을 만전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캠페인,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근접 오류, 인사사고들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업장 안전에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대열병원 QPS 담당자 강희윤입니다. 저는 자해 및 자살 예방,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활동의 필요성에서 주 관리 계획 순으로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폴다운 직전 발견된 사례로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55세 남자였습니다. 혼자 거동 가능한 분으로 보호자 없이 입원 생활했고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며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이었습니다. 7월 7일 7시 20분경 간호순애씨 환자 옆 테이블에는 전혀 식전약과 전혀 식후약이 그대로 있었고 환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환자가 담배 피우러 옥상에 간 것 같아서 담당 간호사는 흡연장소 6층 옥상으로 갔습니다. 환자가 보이지 않아서 뒤돌아 나오려는 순간 아! 놀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 다시 옥상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로 그 환자가 흡연실 문 옆구석 펜스 난간에 한쪽 다리가 걸쳐 있었고 다른 한쪽도 난간 밖으로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환자 바지를 꼭 붙잡고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소리 질렀던 간병사가 바로 와서 함께 환자 양팔을 꼭 붙잡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활동의 필요성과 주제 선정 근거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간호사의 빠른 대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의 근접 오류에 속하는 단계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평소에 안일하게 환자 안전 예방에 소홀했었고 병원 주변 환경에서도 위험한 요소가 감지되었습니다. 22년 최고의 심각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 사고로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팀 구성으로는 총 6명이 간호부장, 관리과장, 병동팀장 3명, QPS 담당자로 구성되었고 활동 일정은 주제 선정, 자료조사, 현황 파악, 원인 분석, 개선 활동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는 자해 및 자살 건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 지표는 개선 활동을 시행한다 입니다. 환자 안전사고 기존의 예방 확인 절차입니다. 이번 첫날 간호 초기 평가 시 정신 및 인지 상태 점검을 하고 간병사 또는 보호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2시간 정규 라운딩과 식전, 식후 투약, 환자 식사 제공, 식사 상태 및 투약 복용 후 부작용 확인, 야간 시 수면 상태 라운딩 등을 합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각 단계마다 수행을 하지 않거나 미싱하게 되게 되면 환자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고장 유형 검토입니다. 이번 시 정서 상태 확인을 형식적으로만 체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울감 있는 환자 파악이 안 되었고 또 자해 위험성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습니다. 투약 복용 여부라든가 식사 상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병실 라운딩 시 치료 시간 내 병실 부재라든가 저녁 시간대 환자의 부재 상태에 대해서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낙상 위험 환경과 화재 위험 물질 소지 여부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근본 원인 규명입니다. 첫 번째, 이번 시 환자 개인 정서 정보 파악하지 못했고 자해 위험 환자 파악 및 고위험 환자 인수 인계가 없었고 투약 복용 여부 및 식사 상태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주차할 치료 시간 외에 환자 확인 라운딩에 소홀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환경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과 근본 원인 분류입니다. 입원 당시 정서 상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인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전달한 후 투약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나 식사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서 환자의 병실 부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치료 시간대 외에 야간 시간대 환자가 부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재일 경우 환자의 안전 상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6층 옥상에는 낙상하기 쉬운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냉 온방 실외기에는 작은 홈이 있어 그것을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장의자가 있어서 펜스에 접근이 용이하였고 기계실 올라가는 계단이 펜스에 올라가기 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외 주차장 옆 바닥에는 2m의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흡연 환자들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흡연 구역에 커다란 일반 쓰레기통에 휴지, 과자, 종이, 박스 등이 있었습니다. 칼, 과일, 끈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략, 예방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개선 전략으로는 식전, 식후 취향 및 식사 상태를 확인하여 제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고 보호자, 간병사 없는 환자가 병실의 부재 시 행선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실마다 간호인력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순회 시 환자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상 펜스를 안전 높이로 설비하도록 하였고 흡연 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 쓰레기통을 치우기로 하였고 주차장 옆 낭떠러지에 안전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물질 소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소유 물품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호초기 평가 시에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입원 일주일 때에는 입원 생활 우울감을 평가를 해서 유거 정서 상태에 대한 간호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우울감 있는 환자는 직원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EMR 인계장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 전에 플로우 차트고 활동 후에 3가지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번 일주에 우울도 평가를 하는 것과 고령 환자일 경우에는 인계장에 기록 후 인계를 하고 정서 상태 간호기로 하는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확인을 하지 않거나 같은 미싱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 활동 결과입니다. 옥상 펜스 1.8m에서 2.5m 높이로 높였습니다. 주차장 옆 바닥의 낭떠러지에 1.5m 안전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인화성 물질, 라이터 등 소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흡연 구역에 화재 위험 요소인 일반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개인 소지, 칼, 과일, 끈 등 소지품을 수거해서 돌려보내거나 필요시에는 공동 물품으로 보관을 하였습니다. 간호초기 평가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고 우울감 스크린을 문항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생활 기간에 우울감을 스크린하여 위험성 있는 환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서 간호 기록을 주 1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울감 있는 위험자는 메모 기록 EMR에 기록하여서 관련자끼리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약 결과 및 식사 상태 확인하여 환자 상태 및 제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재 여부 확인 위한 간호인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실 1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험구역 정규 순회를 야간 행정 당직자를 통해서 역할을 강화시켰습니다. 우울감 스크린 문항 제작을 하였습니다. 문항으로는 묻는 말에 답이 없거나 표정이 없다, 집중하지 못한다, 잠을 잘 못 잔다, 1개 이상이면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옥상 휴게 공간, 흡연실 위험 장소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장의자가 있고 올라가기 쉬워요. 흡연상소가 있고 여기 구석진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냉난방기, 실외기 홈을 밟고 올라가서 벽면에 서서 하면은 펜스를 넘어갈 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여기 계단이 있어서 또 펜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상 담벼 위에 바로 1.5m 철망을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8에서 2.5m로 높였습니다. 1.8도 높긴 한데 여기가 접근할 수 있는 여기 그 벽면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펜스가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주차장 옆 바닥 2m 낭떠러지에 1.5m 안전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개선 결과 및 추후 관리 내용입니다. 재설계된 프로세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위험성 있는 환자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공유와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 교육이 필요했고 위험장소 순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리를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상스마트병원 QPS 전담자 권지슬 간호사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주최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에 본원 사례가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활동의 필요성, 그 다음 문제 분석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활동, 개선활동의 효과,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병원은 2020년 8월에 개원하였고 재활병원으로 마비 및 사지 위압감이 있는 환자군이 대부분으로 낙상에 취약하였습니다. 또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상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 2021년 1분기 환자 안전 사건 총 31건 중 낙상 발생이 총 24건으로 전체 환자 안전 사건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해 낙상 발생 보고율을 줄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분석 및 목표입니다. 문제 분석은 총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 요인입니다. 환자 요인으로는 단독 행동, 비협조, 낙상 위험 무시, 환자 교육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요인입니다. 직원 요인으로는 구성원 긴장도 저하, 낙상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요인입니다. 시스템 요인으로는 치료실 개방시간 관리 부족, 직원 간 환자 정보 공유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설 요인입니다. 시설 요인으로는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지표 및 목표입니다. 핵심 지표는 낙상 발생 보고율로 환자 1000 재원일당 낙상 발생 보고 건수의 비율입니다. 목표는 낙상 발생 보고율 2.25% 이하로 이는 저희 병원 2021년 1분기 평균 2.50%의 10%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 낙상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병원 낙상 사례, 낙상의 정의 및 저희 병원 현황, 낙상의 예방 활동, 이에 따른 간호 중재, 낙상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이에 따른 보고 방법 등을 넣어서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각 부서에 배부하여 부서장들이 개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낙상 교육 및 콜벨 교육을 시행하였고 2회 이상 낙상한 환자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팜플렛과 함께 낙상 교육을 개인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낙상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낙상 사례집은 환자나 보호자가 많이 넘어지는 사례들을 위주로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이에 따른 올바른 행동들까지 사진으로
제작하여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낙상 사례를 직접 넣어서 저희 병원에서 일어난 사례 사진들을 보고 환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각 층에 비치되어 놓고 환자 교육이나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내 낙상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 낙상 안내문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부서별로 낙상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끄럼 방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입간판을 제작해서 비 오는 날이나 물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비치해서 환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고요. 우산꽂이 같은 것도 비치해서 비 오는 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상주의 표지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폴대, 워커, 휠체어, 치료실 내 치료 도구들, 그다음 보바스 베드, 스트레처카, 화장실 각 곳곳에 낙상주의 표지판을 제작하여서 환자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병원 난간 곳곳에 환자분들이 난간을 잡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붙여 놓았고요. 계단을 이용할 때 난간을 잡고 걸으라는 표지판도 제작하여 붙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보조도구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교육 목적으로 보조도구 안내문을 제작하여 재활치료실 곳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한팔 지팡이, 네발 지팡이, 팔꿈치 워커, 보행기 이렇게 4가지를 제작하였고 이것도 직접 치료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활동의 효과입니다. 개선활동 전 낙상 발생 보고율은 평균 2.82%, 개선활동 후의 보고율은 평균 3.10%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낙상 예방 활동이 진행되기 이전 낙상 발생 보고율은 평균 2.82%였으며 개선 활동 후에는 평균 3.10%로 목표값인 2.25%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선 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상 보고 중 위해 사건의 비율이 개선 활동 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낙상 발생 보고율의 증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근접 오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낙상 발생 보고율이 증가하였고 재활병원 특성상 낙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 병원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활병원의 김자영 환자안전 간호사입니다. 저의 우수 사례 발표 내용은 재활병원의 특성상 제일 많은 낙상사고 예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 분석 및 목표, 개선활동, 개선활동의 결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상 예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프 병원은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재활병원입니다. 그 때문에 편마비 뇌졸중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들이 많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재활치료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은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손상은 입원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본 그래프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많은 원인이 환자분 혼자 움직이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의 특성상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 본인이 가능한 운동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쯤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 이동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낙상이 번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요인으로는 낙상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었고, 기타 요인으로는 환자 안전 문화 이해 부족이 있었습니다. 직원 요인으로는 환자 상태 인지 부족이 있었고, 시설 및 환경 요인으로는 노후된 침대 등이 있었습니다. 지표 설정 및 목표입니다. 분자는 낙상 발생 보고 건수로 잡았고, 분모는 총 재원 일수로 정했습니다. 산출식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낙상 발생 보고 건수, 분기별 총 재원 일수 곱하기 1000으로 했습니다. 퍼밀을 이용했습니다. 목표 값은 0.658 퍼밀 미만입니다. 목표 설정 근거는 2021년 4분의 1분기 최저 낙상 보고율 0.658 퍼밀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개선 활동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 낙상 주의, 미끄럼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낙상 고위험 환자 안내문을 병실 침대에 부착하여 간병사님들이나 직원들의 근무가 바뀌어도 낙상 고위험 환자임을 인지시키고 특별히 세심히 봐주십사 병실 침대에 부착해 보았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침대 교체입니다. 노후된 침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개선 활동, 낙상 고위험 환자 교육 체크리스트입니다. 전달 낙상 환자를 선별하여 대상자에 넣었고, 간호사실에서 특별히 협조가 잘 안되는 환자분들을 보고받아 대상자에 넣고 매일 방문하여 낙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간병사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캠페인을 매년 1회 시행하여 추억도 만들고 환자 및 직원들의 안전의식 함량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표관리 공유입니다. 상하반기별로 지표관리 및 개선 활동을 병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사진에는 없지만 매월 안전사고 보고는 전산으로 각 부서에 전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활동의 결과입니다. 2021년 4분기 낙상 보고율은 1.802%이었습니다. 2022년 4분의 1분기 낙상 보고율은 0.063%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 지표 0.65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월별 낙상 건수만 보아도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현저히 낙상 발생 보고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낙상 사고 모니터링과 함께 지표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표 관리를 통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을 개최하여 병원 내 직원과 환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병원 내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낙상 고위험 환자 중점 관리를 강화하여 재낙상률 감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낙상 예방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전 직원의 참여가 돋보이는 활동이었습니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평택병원의 김희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근접의료 보고를 활성화하고 부서에서의 개선 활동, QI 실습 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독려하신 내용들인데요. 근접의료 아이디어 공모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2개의 부서 이상의 근접의료는 부서장 협조로 진행한다라고 하셨고요. QI 실습 교실을 사실 상시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들었었는데 QI 활동을 하다가 직원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실습 교실에 와서 같이 실습 형식으로 QI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오산 마트센터의 공채연 선생님,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직원에게 다 시키고 다른 센터에도 시키고 AED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또 간호사의 이름을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센터 내에서도 또 CPR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그런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천안재활병원의 강희윤 선생님께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울감 조사와 활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시설 환경을 보완하신 것까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주의경보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그 자살 예방 도구로 PHQ-9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아서 내용이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PHQ-2만으로 해도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고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 찾아서 임상에서 적용하기 수월하고 또 진단력이 높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일단 우울감 조사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을 여러분 그 병원 내에서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프 병원의 김재영 선생님께서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그리고 사상 스마트 병원에서도 권지수 선생님도 낙상 예방에 대해서 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그 앞서 1차 저희가 우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뭐 0.32 ppm 이런 수치들이 나와서 놀라웠었는데 3.10, 2.25 ppm을 이제 줄여놓은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두 병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낙상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 요인으로도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고 계시고 격리 환자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약물이라든가 환자분들이 장기 입원할수록 노인 환자들일수록 하지 근육이 이제 약화되면서 많이 주저앉고 그로 인해서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학제 접근하는 게 사주기 인증 기준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교회 활동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코멘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셨을 텐데요. 토론 및 질의 응답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 응답에 대한 진행은 김효선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채팅창에는 거의 남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늘 푸른 요양병원의 이하나 선생님, 뒤트임까지가 굉장히 인상적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육상이 생기는 환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서해부에 습기가 차면서 더 많이 생기는데 뒤트임 바지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욕창에 대해서 신체 뭐죠? 그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음악을 틀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신체 보호대 보호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런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하나 선생님. 네, 신체 보호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신체 보호대 제로화를 위해서 활동을 네.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요양병원에서 어떤 활동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체 보호대 활동을 0%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모의비를 직원들이랑 같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 손장갑 같은 경우에 인형을 그 푹신한 수면 양말에다가 그 인형을 달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인형을 보면서 이렇게 옆에 침대를 치시더라도 손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통풍이 장갑 같은 걸 끼게 되면 손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메쉬 소재로 된 장갑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메쉬로 통풍이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자크 달아서 손도 닦일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아, 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아, 네. 없으시군요.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평택병원의 김희정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희정 선생님께서 네네. 근접으로 파파라치 활동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근접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재미있었는데 아이디어 공모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혹시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액 주입할 때 자꾸 오류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오류 내신 선생님들이 그거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하겠다라는 좀 다짐 형식이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액 오류가 난 사례를 이제 거기다 써가지고 배포를 해드렸고, 그거를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실제적으로 병동마다 다 돌리니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하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이제 그거는 사실 자구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수액 관련한 실수는 다음에는 또 발생이 좀 적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PI실이나 뭐 접선진료관리실, 뭐 QPS실 여러 이제 명칭으로 병원에서 활동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현장하고 이렇게 그 소통을 잘하고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뭐 혼내거나 또는 훈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인정해드리고 동기부여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좋은 안건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어서 저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천안제할병원의 강유일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울감 주사는 누가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크린으로 만들었잖아요. 세 가지 종목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그걸 보고 일주일 입원 생활 되면 일주일 정도 그게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병동 간호사들이, 담당 간호사들이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우울감 주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인수인계를 해요. 인수인계 없이 지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EMR을 하고 인수인계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호 기록을 우리가 포커스 차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하고 있는가를 중재를 좀 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울감 조사하는 게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병원에서는 굉장히 협조가 간호부서하고 이제 협조가 잘 된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네네. 2, 3월에만 한 번씩 자살 사고가 생기거든요. 어느 네, 병원이나.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이 소홀히 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다른 병원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롯데 글로벌로지스 오산마트 센터 공채 선생님 계세요? 공채 선생님? 네네.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시죠? 네네네.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그 전체 다른 센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뭐 지원은 네네. 없이 혼자 하셨어요? 네? 혼자 지원하는 사람은 없이 혼자 이렇게 선생님 단독으로. 네. 네네. 그게 제가 저희 계열사는 보건관리자가 저 하나라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보람찬 활동을 한 것 같고, 우리가 그 산업계에서도 환자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혹시 저희한테 뭐 지원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 사장 스마트 권지 선생님과 김자영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병원에서 한 활동들도 오늘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좀 소감이 있으실까요? 아, 네, 뉴라이프 병원의 김자영 간호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병동 근무하다가 안전간호사로 온 지가 이제 2년 차 정도 되는데, 그 활동하신 거 보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또 병원에 혼자 안전 관리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 유튜브 채널이랑 또 사례집으로 다 공유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고하시고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저희 센터로 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권진슬 선생님 혹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연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6개 병원 이렇게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우수 사례 이렇게 공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진행해 주시느라고 우리 현주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주희 팀장님도 이제 이참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저도 예전에 의료기관에서 QI 팀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의료기관에서 QI 활동을 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요. 꼭 이 여러 사례를 꼭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례집을 꼭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차 우수사례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